예, 제가 2007년도에 우리 안승우 회장님 계실 때 한번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앵콜 강연을 하게 돼가지고요.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연설을 할 자격이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를 아마 초빙한 이유가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 언론사 기자로서 약 한 10년간 북한 전문 그런 이제 기사를 썼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단체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보 확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 내부에도 끊임없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도 저희 라인들이 좀 있고요. 이런 이제 현장 경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난제인 남북 통일, 또 북한 민주화 이런 이제 큰 이제 그런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걸림돌은 바로 이제 김정은 정권이죠. 과연 이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체제를 변화시키고 남북 통일의 파트너로서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아마 누군가가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온 지 한 30년 되다 보니까 제가 24살에 왔으니까 이제는 북한에서 산 것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에 산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죠. 최근에 털고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저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한 친구들은 대화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북한에 살다 왔는데 나랑 대화가 잘 되냐? 얘네들은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들을 매일 보던 애들. 자, 이런 애들은 이제 그 남쪽에 와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또 적응하는데 굉장히 빠르죠. 근데 북한에서 아무 정보도 듣지 못했던 친구들은 남쪽에 오게 되면 이 말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 확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북한이 열린다고 해도 그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북한 정권의 프로파간다에 완전히 이제 휘둘리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좋은 지원을 해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들을 전달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정도로 뭔가 되게 되면 그게 통일려고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흔한 얘기인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과거에 존재했던 구사회주의 국가들 하고 이제 중국과 쿠바까지 포함해서 저런 국가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북한은 엄밀히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저들은 봉건 군주식으로 왕이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또 손자에게 주는 형식으로 3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무슨 사회주의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공주의 하는데 그 반공주의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사가 아닌데 무슨 반공주의입니까? 이거는 사이비 교주 집단일 뿐이지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북한 체제가 현재까지 존재한 이유, 북한 특유의 주민 통제 방식 이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선 말기 때 저 양평이라고 하는 그 군에 인구가 한 6,000명 있었는데 거기에 관리가 한 3,000명, 2,8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2,800명의 관리가 6,000명의 관민들을 감시하는데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세고 있습니다. 딸깍 소리 나는 걸 다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약간 고기 끓이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관리들이 가가지고 너네는 뭘 먹냐? 조금만 잘 살라 하게 되면 가서 투식으로 가지고 뺏어옵니다. 이게 조선 말기 때 부패할 때 부패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북한의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조선 말기 때 했던 것보다 더 지독하고 더 많은 관리들이 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내는 구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개 분에 노동당 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행정비서, 당 비서만 그냥 뭐 가끔 있어요. 그냥 일 안 하고. 자, 중국이 원했던 개혁개방,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은,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하고 싶냐? 중국은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고 싶고, 한국과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만 없애면 우리가 그 MB 정부 때는 BA3000,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대북 정책. 자, BA3000하고 담대한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 저는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와닿는 게 없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뭐냐 도대체. 하다못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도 북한을 몰아붙이자고 한다면 우리가 한중 관계 같이 해가지고 자,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지지한다. 북한을 중국식 개혁으로 몰고 가자. 그럼 중국이 땡큐하겠죠. 차라리 걸로 가든지. 뭐 핵만 없애면 뭐 북한은 어떻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만한 잡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만한 잡소리.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하고 핵협상하겠다. 황장엽 비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미국 국무부 직원들 그거 무슨 월급 못 줘서 그러냐? 왜 저런 것들하고 무슨 핵협상 하냐고. 응? 그 백날 해봐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응? 백날 해봤자 그게 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응? 자, 그런데 제가 91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때 함경남도 단천지구에서 배급이 끊겼습니다. 배급이 끊기는 걸 처음 봤는데 이 단천지구는 인민군 제대군인들이 수만 명이 몰려있는 곳인데 거기 왜 몰려있냐? 바로 북한의 노동당 39호실 자금줄인 마그네사이트, 연아연 이 정광을 집중적으로 캐는 노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산 고도가 높고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식량이 안 들어오게 되면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 배급이 중단되니까 그때 제대군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 비서 막 끌어내가지고 두들 패고 이걸 막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 아는 친구가 그걸 제대에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북한이 전국으로 배급 중단 사태가 오겠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저는 탈북을 했습니다. 김정은 10년 동안 얘는 이제 자기가 스위스에서 본 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없는 스위스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계하는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신령 시키자, 그리고 미림 순마자, 평양의 최대 규모의 물놀이장. 이게 김정은의 3대 치적입니다. 장성택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말을 못하고 중수평이 한 것처럼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을 먼저 발전 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치 이런 걸 하자고 했는데 장성택의 말을 무시하고 이런 것만 지었고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가 현재까지 한 일은 뭐냐면 그냥 핵무기하고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핵무기하고 미사일. 저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이걸 정리해봤는데요.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기 위한 강력한 공격. 두 번째는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저는 처음부터 탈북자 강제 북송만을 중단시키면 북한 정권은 망하거나 최소한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민주운동 하는데 데모하는 순간 다 죽인다. 자, 그런데 데모하다가 도망갈 때가 있다. 중국만 가면 살아올 수 있다. 그거 하게 되면 나도 한번 해보고 도망가자. 해보고 도망가자. 그런데 해보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국이 해주는 거는 북한이 밉지만
북한을 안 망하게 하려고 중국이 고의적으로 잡아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모든 반인륜 범죄가 강제 국속에서 시작돼가지고 수용소에서 끝납니다.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이 중국에 나갔다가 북한에 끌려와가지고 정말 짐승보다 더 못한 상태에서 죽어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20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북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탈북자 강제 북송인데 아직도 우리가 중국한테 탈북자 보내지 말라 이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요, 자국민을 대표할 수가 없고 민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을 김정은으로부터 떼어내고 그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케어하겠다는 실질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북한 주민들은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좋아하게 되고 신념으로 대한민국과 통합하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동독으로 나몰래 아니면 서독으로 흡수될래 동독 주민들이 압도적인 표로 동독 공산당을 제끼고 서독으로 투표했습니다. 이게 위대한 독일 통일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결과는 서독 정부가 일관되게 동독 주민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관성을 보였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이 거기에 화답을 한 겁니다. 화답을.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진정성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맞고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정보 유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보량을 전단지 뿌리고 삐라 뿌리고 라디오 쏘고 저희같이 중국을 통해서 남한 드라마 뿌리고 딱 1년이면요 북한 망합니다. 저거는. 딱 1년이면 망합니다. 전투기 뭐 B-50, 뭐 F-22 전투기 뭐 붙들었긴 한데 진짜 두려운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 막혀있는 우상 숭배되어 있는 이 정신적 노예에서 뭘 사슬을 끊어주는 게 진짜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민간이 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엄청나게 저희를 홀떴습니다. 우리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하기가 힘들다고 하게 되면 저희 민간 차원에서 대규모의 북한의 한류 확산 이것만 해도요 이제 북한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통일에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피해보지 않고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